안녕하세요, 빈둥님들. 조수빈입니다. 오늘 비가 오니까 카푸치노 한 잔 먹고 싶은 날인데 제가 오늘은 젊음이 넘치는 이태원로에 나와봤어요. 여기서 특별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 치타야라고 우리 빈둥님들 많이 들어보셨죠? 일본에서 독립 서점으로 유명한 기업인데요. 사실은 서점이라고 설명하기에는 조금 부족해요. 직접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공간 비즈니스라고 하죠. 어떤 공간에서 나의 취향을 담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큐레이션하는 기업이라고 말하는 게 정확한데, 한때 우리나라에도 독립 서점 붐이 잠깐 돌았던 적이 있는데 그 원조가 바로 치타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타야 아트 CCC 랩이라는 곳에서 이번 프리즈와 키아프 기간에 맞춰서 한국에서 일본의 작가들을 소개하고 또 치타야가 생각하는 공간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제가 사실 모든 전시를 다 찍는 건 아니고 오늘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작가 원화를 볼 수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혹시 나가이 히로시, 많이 이 이미지를 보시면 딱 아실 만한데 그 일본의 굉장히 유명한 일러스트레이터잖아요. 제가 이 분의 그림을 참 좋아했어요, 예전부터. 근데 제가 인스타그램에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내가 나이가 들면 이 나가이 히로시 그림처럼 살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제주도에서 예쁜 집을 짓고 빨간 스포츠카를 몰 수 있는 할머니가 되는 게 꿈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사실 그러려면은 그 이미지가 그렇지만은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되고 내가 그 나이까지 건강이 있어야 되고 또 경제적 자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이미지를 함축한 그림인 것 같아서 아주 옛날부터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작가가 일본 시티팝의 상징이기도 하더라고요. 일본이 한때 버블이 터지기 직전까지 굉장히 화려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요즘에 50대가 되신 분들의 20대 X세대 당시를 굉장히 아름답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늘은 나가이 히로시의 작품을 직접 원화로 감상하면서 일본과 한국인들이 좀 그리워하는 시절, 우리의 리즈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81년생이거든요. 근데 제가 어릴 때 기억에 그 90년대 때 오렌지족이 막 사회 문제가 되고 굉장히 화려한 그런 게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서, 저도 저보다 앞세대라서 경험한 건 아니지만 요즘에 이렇게 50대 분들 중에 좀 자리 잡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90년대에 돌아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모든 게 좀 풍요롭고 대학 졸업하면은 취직 자리가 많고 굉장히 한국이 성장했던 시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일본 사람들한테는 그게 80년대래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나가이 히로시 작품들에서 그 감성, 우리가 결국에는 버블이 터져버렸지만 버블이 터지기 전까지 내일은 없는 것처럼 즐겼던 그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가이 히로시가 사실 굉장히 나이가 많으세요. 근데 지금도 굉장히 젊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아주 화려한 폴 스미스라든지 젊은 이미지 브랜드 협업을 많이 하는데, 나가이 히로시 작품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이런 물, 또 트로피칼, 열대 야자수, 자동차, 서핑, 파도 이런 이미지들이거든요. 근데 저는 요거 말고도 나가이 히로시 작품들 보면 이게 수영장 굉장히 많이 나와요. 생각나는 작가 있지 않으세요? 데이비드 호크니. 생존하고 있는 화가 중에서 가장 높은 낙찰가를 기록한 데이비드 호크니 그림에 그게 100억짜리였나 200억짜리였나 엄청난 그림이 수영장인데, 실제로 나가이 히로시가 1970년대 때 그때는 이제 일본이 막 수출이 잘 되고 이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니고 외국 가면 명품을 싹쓸이하고 막 이렇게 굉장히 좀 풍요로웠던 시절이었는데, 나가이 히로시가 그때는 청년이었겠죠. 외국의 괌이나 하와이나 미국 또 영국 이런 데를 방문하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실제로 영국의 데이비드 호크니의 그림을 보고 굉장히 인상 깊게 봤다고 하더라고요. 이 데이비드 호크니가 좋아하는 것들이 다 나와 있네. 열대 야자수, 수영장, 분해가 나는 그런 공간들. 실제로 그때 보면요, 일본이 잘 나가던 시절에 GDP 지금 3위인데 2위였던 시절에 한때는 미국 GDP를 넘었던 적도 있었고, 그 똑같은 평수를 비교했을 때 일본이 부동산 값이 폭등을 해서 같은 면적을 비교했을 때 미국보다 100배가 비쌌대요. 그만큼 일본 땅을 다 팔면은 미국 땅을 사고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와이 같은 데 가면은 일본인들이 별장을 굉장히 많이 샀는데 아마 그런 이미지가 좀 풍요로운 이미지가 담겨져 있지 않나 싶어요. 여기 보면은 파도가 나와 있는 그림도 있는데, 이렇게 보면 수영장이나 파란 바다,
그래서 제가 오늘 파란 옷을 입었거든요. 또 여기에도 파도가 있는데 이 파도 보면 어떤 느낌 들어요?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서핑.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경제 호황기를 생각하면은 서핑에 대한 환상이 좀 있대요. 뭐 하와이나 괌에 가서 파도 타기를 하는. 그래서 나가이로시 작품 속에 보면은 파도나 서핑하는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게 뭔가 그냥 오늘만 즐기면 되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여유를 누리고 행복해해도 내일 나쁜 일이 벌어질 것 같지 않은, 좀 낙관적이고 내일은 내일에 태양이 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지배하던 시절이 일본의 80년대입니다. 요즘에 굉장히 인상 깊게 본 광고가 할머니가 나이가 드셔가지고 서핑을 배우신 거예요. 내가 나이 들어서 제주도 바닷가 앞에서 서핑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체력과 경제적 여유와 마음의 어떤 평화로움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가이로시 작품이 그래서 인기를 끌었던 게 아닐까요? 근데 나가이로시 작품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게, 여기 보면은 이렇게 여유롭잖아요. 근데 사람이 없잖아. 나가이로시 작품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건데, 그게 어떤 느낌을 주냐면 왠지 내가 거기 들어가도 될 것 같은, 그러니까 여기 사람이 있었다면 내가 그거를 누리는 다른 사람들을 구경하는 느낌이었을 텐데 내가 왠지 들어가서 놀아도 될 것 같은, 저 좀 여기 넣어주세요. 평화로운 느낌인데요. 이 그림을 쭉 보니까 좀 눈치 빠르신 분들은 그 머릿속에 음악이 쫙 깔린 느낌 들지 않나요? 나가이로시 하면 사실은 시티팝 때문에 유명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80년대 시티팝은 정말 인기가 어마어마했는데요. 나가이로시와 일본 시티팝을 떼놓을 수가 없어요. 나 그때 깜짝 놀랐던 게 도쿄돔에서 뉴진스 하니가 와타시노 코이와, 이상한가? 그 노래 보니까 진짜 난리 났죠, 일본 사람들이. 저는 어려서 몰랐는데 그 뉴진스 하니가 리메이크한 가수가 일본의 원조 아이유? 이런 이미지였는데 그 아저씨 밴드 난리 났었잖아요. 그 이유가 자기의 젊은 시절의 그 낭만과 모든 게 풍요로웠던 시절에 대한 그리움이래요. 지금 살고 있는 일본 사람들, 지금 일본이 저성장이 굉장히 길잖아요. 거의 뭐 30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그때 돈을 뭐 펑펑 썼다고 나쁘게 볼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졸업하면은 취직 자리가 기다리고 있고 먹고 사는 불만 안 하고. 내가 정말 기억에 남는 게 그 당시에 길거리에서 여학생들한테 인터뷰를 한 거예요. 남편감으로 어떤 이상형을 갖고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뭐 연봉이 한 1년에 2, 3억 정도 되면 되지 않을까요? 30년 전에. 그 정도로 일본 경제가 굉장히 잘 나갔었어요. 이 세상에 지상 낙원이 존재한다면 이런 이미지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지금의 일본, 아마 60대, 70대가 됐을 텐데 이분들이 기억하는 1980년대는 정말 일본의 황금기였다고 합니다. 근데 나가히로시 작품을 그래서 또 사람들이 요즘에 다시 좋아하고, 또 당시에 시티팝이나 뉴진스 하니가 부른 푸른 산호초 이런 노래들이 역주행하는 게 사실 잘 나갔던 시절에 대한 향수겠죠. 요즘에는 BTS 덕분에 K-팝 인기가 하늘을 찌른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당시 일본 시티팝의 인기는 정말 어마어마했거든요. 일본만의 현상이 아니라 대만에서도 많은 인기를 끌었고 동남아시아에서도 인기를 끌었고 미국에서도 사실 시티팝 인기가 대단했는데 우리는 몰랐잖아요. 그게 일본 시티팝 인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때 일본 그 반일 정서 때문에 일본 대중문화 금지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일본 시티팝을 막 틀거나 들을 기회는 없었지만 다 아름아름 드셨잖아요.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한국 음악의 르네상스 시절은 90년대라고 하거든요. 제가 이 나가이로시 만나려고 공부하면서 희한하게 윤상, 뭐 강수지, 신해철, 김현철 씨 옛날 노래를 쭉 듣게 되는데 그 당시 한국 음악을 딱 듣다 보면은 이게 과연 우연일까? 약간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정서가 어느 정도는 같은 아시아 사람이다 보니까 좀 맞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90년대 때 그 풍요로움의 그 여파를 좀 이어왔던 게 아닐까 싶어요. 한국도 그 IMF 터지기 직전까지 특히 88년에 서울올림픽 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굉장히 흥겨운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우리 부모님도 그때는 굉장히 열심히 일하면 더 잘 되고 막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좀 약간 들썩들썩했다. 물론 정치적으로는 좀 어두운 부분도 있었지만 경제적인 부분만큼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을 거라 희망이 가득 찼었고, 사실 일본이 G2, 어떨 때 보면은 G1이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이 가득 찼기 때문에 바로 옆 나라였던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실 저희가 이따가 한번 들어볼 텐데 나가이 히로시를 시티팝의 어떤 이미지로 동일하게 만들었던 음반이죠. A Long Vacation. 저작권 때문에 살짝만 들어보겠습니다. 아이치 오타키가 그때 이 음반으로 골든디스크에서 큰 상을 받고 굉장히 붐이 일었는데 저는 음악을 들어봤는데요. 그림 덕도 굉장히 많이 본 것 같아요. 노래도 좋지만 이 이미지가 나른하면서 풍요로운 이미지를 잘 보여준 게 아닐까. 여기 나가이로시 말고 다른 일본 젊은 작가 작품도 전시됐는데 이거 재밌다, 그죠? 팝아트 같은데요? 이 사람이 히로시 모리라는 작가네요. 나가이로시 말고 일본의 젊은 작가 작품도 볼 수 있는데 캠벨 스프 하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팝아트 앤디 워홀 생각나잖아요. 나가이로시가 실제로 미국의 팝아트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어지네요. 제가 막 일본의 황금 시절을 얘기하는데 가장 그걸 압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광고 바로 코카콜라 광고인 것 같아요. 일본의 황금기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게 코카콜라 광고고 I Feel Coke 시리즈가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는데 그때 보면요 사람들이 다 행복해 보이잖아요. 놀라운 게 그게 연기자들한테만 시켰던 표정이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모델로 써서 막 마시면 환해지는 그 표정을 담았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일본의 전반적인 분위기였대요. 우리나라에서도 심혜진 씨가 I Feel Coke 그대로 광고를 이제 제작을 하면서 팔꿈치로 툭 밀고 가는 그 CF 때문에 한 번에 다 하이틴 스타가 되기도 했는데요. 아마 우리 빈둥이도 공감하실 건데 그때 어린 시절을 보내셨던 분들은 코카콜라 광고 보면서 아 내가 어른이 되면 저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랬던 것 같아요. 왠지 공항 주차장 같기도 한데 나가이로시 작품 보면은 이렇게 비행기도 많이 나오고 공항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게 1980년대 때부터 그런 그림을 생각했다는 걸 보면은 실제로 일본 사람들이 그때 이미 해외여행을 굉장히 많이 갔었어요. 나가이로시가 그 젊은 나이에 외국을 돌면서 영감을 받았다는 건데 우리는 해외여행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때는 외국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극소수였는데 그만큼 일본 사람들이 전후에 다시 복구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누렸던 시절이다. 나가히로시 굿즈 판다고 해서 티셔츠 입어봤는데 오늘 안에 원피스 입고 와서 좀 안 어울리죠? 저희 혹시 여기 음악을 들어볼 수 있나요? 안내 도와드릴게요. 예. 이게 파시는 건 아니라고, 그죠? 네. 청음만? 네. 아쉽다. 위쪽에 있는 그 바이닐들이 히로시나가 작가 예. 아트워크가 담긴 바이닐들이시고요. 예. 밑에 두 줄은 저희 여기 치타야에서 전면에 나와 있는 게 셀렉한 음반들이세요. 아, 치타에서 직접 셀렉하신 거? 여기 전면에 있는 네. 들만 네. 셀렉하신 거고요. 어. 보통 저희 평일에는 3장, 주말에는 2장 고르셔서 청음 도와드리고요. 디렉터님 저한테 좀 추천 좀 해주세요. 나는 근데 이거는 그림 때문에 듣고 싶다. 이게 딱 제가 좋아하는 이미지거든요. 그쵸? 그래도 아무래도 얼롱 베케이션이 제일 나가이로시 대표 아닐까요? 그쵸? 우리 한 번씩 들어볼까요? 아마 들으시면 아, 이 음색 이럴 것 같아요. 그쵸? 예. 한번. 아, 이렇게 들어볼게요. 이렇게 하고. 나가이로시 작품 보면은 또 자동차 좋아하는 분들 되게 좋아해. 왜냐면 그 빈티지 카라고 해야 되나? 앤티카? 이제는 미국이 1950년대 이후에 자동차를 막 하면서 그게 약간 부의 상징이었잖아. 지금은 누구나 타고 다니지만 그 시절에는 이게 부의 상징이었으니까 나가이로시 작품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그니처 야자수와 함께.
정말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은 파란색이잖아. 그리고 저는 치타야가 제가 공간 비즈니스를 하고 라이프 스타일을 이제 보여주는 기업이라고 하는 게 이 컨셉에서 나오는 게 이 벽이 뭐냐면요. 이게 우리가 외국에서 그림을 들여올 때 그림이 손상되면 안 되잖아요. 크레이트라고 해서 이런 어떤 거대한 나무 박스 같은데 그림을 넣어서 운송하거든요. 근데 치타에서 그거 자체를 이렇게 공간으로 풀어낸 거예요. 마치 우리 그림 캔버스 뒷면을 보는 느낌도 들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런 게 치타가 생각하는 공간을 누리는 방식이다. 우리 빈둥님들도 나이 들면 어떻게 살겠다는 꿈이 있지 않아요? 저는 이 그림처럼 살고 싶어요. 살 수 있다면. 너무 평화로울 것 같아.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나가이로 씨가 이게 그림 속에 인물을 안 넣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온 작품 중에 인물이 있는 게 있어요. 이 작품이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가이로 씨도 워낙에 다작을 하는 작가다 보니까 뭐 변주를 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재밌는 게 이 사람도 미국인인 것 같아. 그죠? 코카콜라 광고 주인공이었던 켄과 닮지 않았어요? 바비 인형 남자친구 같기도 하고. 구릿빛에 이게 뭐 백인이나 아시아인이 아니기도 하지만 피부가 구릿빛으로 태웠잖아요. 해변에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람을 넣을 때도 그런 이미지. 한이가 도쿄돔에서 푸른산 호초를 불렀을 때 일본 아재들이 막 난리가 났던 게 그만큼 그리웠던 시절. 왜냐면 지금은 취업난도 심각하고 집값도 비싸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애도 안 낳고 뭐 일본이나 한국이나 젊던 나이가 들건 비슷한 고민들을 안고 살아가잖아요. 그만큼 불안한 현실을 반영한 유행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시티팝은 우리가 아름다웠던 시절을 청각으로 듣는 거고 나가이로 씨의 그림은 우리가 행복했던 시절의 한 장면을 담은 거고, 그러니까 하루하루 더 성장하고 사회도 변화가 많고 근심 걱정이 별로 없었던 시절, 그 시절을 돌이켜보면서 내 안에 잊고 살았던 낭만이나 여유를 찾고 싶어하는 심리가 반영됐겠죠. 결국 이제 빚으로 쌓아 올린 모든 게 붕괴가 되면서 영원할 것 같았던 그 행복은 끝나버렸지만 그늘이 없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거는 우리가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이지 않을까. 저는 오늘 전시를 보면서 일본의 80년대, 우리의 또 90년대를 생각하면서 인생이 굉장히 긴 것 같지만 그 순간순간은 찰나잖아요. 기쁨도 슬픔도 지나고 나면 굉장히 짧은 순간으로 끝나버리는데 그래서 그 시절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 빈도님들 또 저와 함께 오늘 이 순간을 같이 리즈로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지켜볼까요?